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학자 그룹의 불순분자로 참여하고 있는 음악가 조은하입니다. 벌써 2년 차네요. 여기 사회학자분들과 매달 세미나를 하면서 플랫폼이라는 주제를 배워나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저한테는 낯선 외계어와 같아서 이 논의의 깊이, 넓이를 숨차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주제는 예술교육 본연의 가치는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 환경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 이 문화예술교육의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개발과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이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 예술교육이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격렬한 지각 변동이 예술교육에 어떤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지 지금 현 상황을 근시안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온라인 디지털 교육의 진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예술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근원적인 특성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술 교육은요, 만나서 대면에서 부대끼면서 체험하는 몸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성과 면대면 방식이 필수적이었는데요. 그렇게 예술 교육을 통해서 공감과 소통을 일깨우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감각과 감성을 북돋을 수 있었죠. 그리고 예술 교육에서 선생님은 티칭 아티스트라고 불립니다.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학생과의 관계도 그저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아니라 예술 활동을 함께 어울려서 즐기는 예술 작업에 동참하는 동료와 같았습니다. 예술교육의 여러 방식 중에 특히 이 체험과 창작, 표현 같은 과정들은 온라인이나 테크놀로지로 구현되는 게 쉽지 않은 형편이었죠. 지금 보시고 계시는 사진은 코로나 이후에 실시간 줌을 통해서 원격으로 발레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겠어요. 그 좁은 카메라 앵글에 맞춰서 춤을 추는 선생이나 아니면 이걸 따라하는 학생들이나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국 예술위원회에서는 이 코로나 직후에 원격 강의의 예술교육 현상을 두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패닉고지. 코로나 발발 이후에 대면 예술교육이 전격적으로 중단되거나 축소되면서 즉각적인 대응, 온라인 디지털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다급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물론 다른 분야에 비하면 예술교육 현장은 제반 환경이나 인프라가 아직 취약해서 충분히 준비되지 않는 채 서둘러서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양질의 디지털 예술 강의를 개발하기보다는 이 위기 상황에 단기적으로 대처하는 현상이 만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현할 수 있는 좋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그런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미래를 대비한 안정적인 프로세스를 갖춰야 한다, 이런 것들이 예술가들이나 예술교육자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이 음향과 영상, 이미지를 복합한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어떤 기술과 지식이 필요한지 예술가들 사이에서는 아직 그 논의가 충분히 연결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디지털 문화예술 교육이 어떤 장점과 가능성을 갖고 있을까요? 저는 이제 유토피아라고 한번 칭해 보겠습니다. 기술과 예술이 융합되면서 곧 기술의 확장은 경험의 확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또 미디어를 활용하고 풍성한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학생들에게 교육 콘텐츠의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녹화 강의의 경우에는 반복 학습에도 효과적일 것이다. 게다가 시공간의 제한이 없으니까 전 세계 누구든 만날 수 있을 텐데, 특히 대면 활동에 소외되었던 사회적 취약계층이 교육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겠고, 또 수도권에 편중되었던 지역 간의 편차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구나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예상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은, 지금 예술교육 현장은 유토피아의 이상과는 많이 다릅니다. 조급함이 서투름을 낳고 있는데요. 이를 디스토피아라고 칭하자면, 우선 동영상 콘텐츠의 특성이 화면이나 음성, 시각과 청각으로 정보를 전달하잖아요.
하지만 예술 교육은 오감을 동시에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촉각이나 후각 같은 감각들은 퇴화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이 줌을 통한 예술 교육의 학생들 설문을 해보니 참여도나 자기 주도성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술 활동이 일으켜야 할 정서적인 교감,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 공동체적인 예술 활동을 구현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음악의 경우에는 앙상블, 또 무용 같은 경우에는 집단 군무, 이런 협업이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줌과 같은 화상회의 플랫폼은 예술교육의 온라인화를 제대로 실현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장이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교수자의 입장을 살펴보자면요. 온라인 콘텐츠 제작은 예술가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낯선 기술이에요. 그래서 협력 중심의 온라인 예술 교육을 위해서는 한 명의 예술가, 교수자에게 예술가적 정체성, 또 교육의 전문성, 기술 활용을 다 모두 요구하기보다는 한꺼번에 요구하기보다는 여러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들의 협업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무용수와 미디어 아티스트, 작곡가 등의 예술 전문가들과 그 외에 AI와 증강, 가상현실을 다룰 수 있는 테크놀로지 전문가들의 공조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온라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문화예술 교육 콘텐츠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겠는데, 그러면서 예술과 기술이 융합된 교육과정도 확대되어야 하겠고요. 예술 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기술에 더해서 예술 교육의 가치를 확장해야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러자면 디지털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의 철학과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사유가 필요하고, 또 비대면 예술 교육 방법론도 개발되어야 하겠죠. 예술과 기술을 모범적으로 융합시킨 훌륭한 교육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예술 교육과 AI, VR, 또 로보틱스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된, 여기서 테크놀로지는 예술의 영역을 침범하기보다는 예술적인 감각을 확장하는 예술 표현의 훌륭한 도구로서 기능을 하는데, 얼마 전에 융복합 문화예술 교육 그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됐던 드림아트랩 4.0 프로젝트의 제트 플래닛과의 만남인데요. 동영상을 가지고 왔는데 그 사진이 안 떠오르네요. 네, 여기에 미디어 컨트롤러, 또 커넥트 센서, 터치 디자이너들의 기술이 예술과 함께 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용수의 움직임이나 위치, 데이터를 파악하게 되고, 그러면서 무용수의 움직임이 시각적인, 역동적인 그래픽으로 표현하게 되고, 또 음악가들은 작곡을 통해서 창작 음악을 입히게 됐죠. 그래서 이 교육 프로그램이 창의적인 예술 표현에 더해서 기술을 활용한 복합 문제 해결 능력의 성장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렇게 취지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탑재되어야 할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야 될 텐데 어떻게 구현해야 될까요? 공학적인 설계는 제가 이제 문외한이라서 예술 교육의 관점에서 풀어보자면, 이 플랫폼은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다양한 경험과 콘텐츠를 공유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넓은 마당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러자면 예술 작품의 실제감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몰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교육 과정의 협업이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문화예술 교육의 특징인 과정 중심의 실행과 소통을 활발히 나눌 수 있는 장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러자면 온라인 콘텐츠의 발굴과 제작이 시급하겠는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알레그로 비바체로 달려보겠습니다. 여기 그냥 넘어갈게요. 자, 온라인 바다에 앞으로 다종다양 다층의 예술교육 콘텐츠가 범람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좋은 자료를 수집하고 선별해서 그 특정 교육 상황과 주제에 맞게 추출하고 재분류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아까 김홍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알고리즘에 의한 큐레이션이 문화예술 교육 콘텐츠에도 건강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거죠. 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재 문화예술교육 플랫폼은 어떻게 구현되고 있냐면, 지금 한국의 공공교육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문화예술 분야의 비중이 턱없이 취약한 형편입니다. 콘텐츠가 굉장히 부족해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사진은 한국문화정보원과 문체부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포털이라는 플랫폼인데요. 여기에는 온라인 공연 전시
온라인 공연 전시, 온라인 교육 체험, VR 실감형 전시 콘텐츠들이 탑재되어 있는데 그런데 교육적인 관점은 부실한 형편입니다. 예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예술교육 플랫폼의 몇몇 해외 사례들을 가지고 왔는데 우선 케네디 센터에서는 예술을 교실로 가져오다라 라는 취지를 밝히면서 공교육 시스템에 맞춰서 예술교육의 학습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악과 우주라는 강의 콘텐츠의 경우에는 음악가들이 국립항공우주박물관의 사이언티스트들과 협력해서 작곡가들은 우주를 어떻게 듣는가, 우주의 소리는 어떠한가, 우주에 음악이 있는가 이런 세부적인 교육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안팎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재료들을 이 케네디 센터의 사이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폴 게티의 박물관인데요. 게티 앳 홈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인데 이 플랫폼에서는 어린이와 가족이 가정에서 우리 집에서 할 수 있는 미술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에서도 아츠 앤 컬처란 플랫폼으로 여러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음악가다 보니까 여기 음악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반갑더라고요. 이 보시는 화면은 블록 오페라라는 사이트인데요. 머신러닝에 노래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의 오페라 가수가 16시간 동안 노래를 녹음한 다음에 컨볼루셔널 신경막이라는 알고리즘을 훈련시키면서 이 머신러닝 모델이 오페라 가수들한테 배운 내용을 토대로 사성부 합창을 재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자 혹은 사용자가 이 블록을 위아래로 드래그하면 음정이 바뀌고 또 앞뒤로 드래그하면 모음, 아에이오의 소리가 달라지거든요. 실시간 드래그에 반응하면서 사성부 양상불이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여기는 대표적 유료 돈을 내야 하는 교육 플랫폼인데 마스터 클래스라는 사이트입니다. 공신력 있는 예술가들을 섭외해서 꽤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음악 분야는 아직 17개 강의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런데 영화 음악은 한스 지머, 재즈는 허비 앤콕, 바이올린은 이작 펄만처럼 기라성 같은 예술가들을 강사로 섭외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현재 여러 군수업 예술교육 플랫폼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 예술교육적인 바른 가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데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한국의 온라인 음악교육 사이트 도약닷컴입니다. 여기에선 현악, 작곡, 보컬뿐만 아니라 미디나 국악 같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 강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레그로 비와체로 급히 달려왔는데 이렇게 문화예술교육 플랫폼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성을 갖춰야 할까? 아무리 고도의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결국 이 플랫폼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세상과 연결을 느낄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야겠고 그래야 사용자들을 학생들을 자발적으로 유인하고 또 꾸준한 활동성을 북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이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의 선순환 시스템을 마련해주길 희망하고 있는데 작년 7월에 유네스코 연계 포럼이 온라인에서 개최가 됐는데요. 다양한 예술가나 예술교육자들이 모여서 이 재난과 팬데믹 시대 예술교육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지 열띤 논의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사회적 갈등, 불협화음으로 부딪히고 특히 이미지나 서사 등 정보의 소음이 압도하고 있는 시대 이럴 때일수록 예술적인 치유와 소통이 필요하다. 그래서 따뜻한 연결 사회를 위한 비대면 시대의 문화 전략을 만들자. 이런 구호들을 나름 절실하게 내뱉었는데요. 그런데 재차 강조하듯이 아직은 그 격렬한 변동을 겪고 있는 시기여서 짙은 안개 속 낯선 길을 헤쳐나가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다음 한준 교수님의 발표에서도 플랫폼이 예술에게 기회인가 위기인가라는 하드를 던져주실 텐데 디지털 문화예술 교육에 관해서는 제가 비관 속에서 희망을 가져보자면 이런 격변의 정점에 이르다 보니 오히려 기본에 가까워지더라. 그래서 비대면과 대면을 넘어서 가르치고 배우는 예술적인 관계를 다시 생각한 계기가 되었고 또 지금까지 당연하게 해오던 예술교육 활동들을 새롭게 돌아보는 힘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매체와 기술이 예술 교육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 교육의 지평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희망해 봅니다. 네, 여기까지 조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